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랜만이시죠? 시대를 말한다. 예, 영국 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국 편 중에서 1편이죠. 예, 셰익스피어와 아담 스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전 마음이 많이 좀 허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시대를 말한다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몇몇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금 좀 퇴근길,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입니다. 10시라는 시간, 뭐 열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시간도 아직 초저녁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이 시간이면 오늘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저는 전자에 해당되죠. 그런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를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죠? 바로 오늘 전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렸던 대영 제국, 그 두 번째 이야기, 프란시스 드레이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 사실 뭐 영국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또는 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처치는 당연한 거고요, 뭐 호레시 넬슨, 뭐 아시겠지만 트랄팔카 해전을 승리요장시켜서 나폴레옹을 공지로 몰아넣은 대영 제국의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시거나 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프란시스 드레이크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영국 하면은 다 윌리엄 왕, 뭐 오렌지 공인의 뭐네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죠? 헨리 8세, 천일의 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국인들은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국민들한테는 결국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부를 넘겨준 위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어준 촉발제가 돼준 사람, 바로 그게 영국 국민들한테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믿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 대항해 시대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서쪽에 치우쳐서, 유럽의 서쪽에 치우쳐서 아주 작은 나라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작은 나라에서 빈둥빈둥 되면서 놀고 있는, 당시만 해도 영국은 여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남자들은 낮에 술이나 마시고 막 그랬답니다. 왜? 어차피 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처럼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수의 어떤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품일이라도 하고 있는데, 당시 17, 16세기 때 영국은 남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게을렀나 봅니다. 그럴 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바다에 나가서 해적질이라도 하자. 당시만 해도 그걸 뭐 해적질이라고 하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당시만 해도 16세기,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스페인이 최강국이었죠. 이유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남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메리카 전 대륙을 발견했죠. 그 중에서도 북아메리카는 아파치족 같이 너무나 인디언이 강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이 너무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남미, 좀 키가 작고 왜소한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 남미에 가서 무차별 약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금은 부하를 배로 날랐죠. 그 배를 침공하자, 그 배를 사략하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죠. 말하자면 도둑놈의 배를 도둑질하자, 바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보물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페인 군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용병을 샀기 때문에 또 많은 배를 건조하고, 그래서 호위 함도도 상당히 중무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중무장 된 배 안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었죠. 반면에 영국 해적선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그 해적선에는 수많은 빈농들, 그리고 이래저래 갈 데 없는 거렁뱅이들, 이런 분들,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변변치 못한 배들로 구성된 해적선단이었습니다. 해적선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해적선, 멋진 해적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소한 선원들이 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배였습니다. 그 배들이 하나하나씩 성공을 이루어낸 거죠. 이유는 스페인 보물선을 호위하는 용병들에게는 오로지 목적이 금을 갖는 것이었고, 이들에게는, 즉 영국 해적선에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본국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것을 뺏어야 하는 아버지들의 어떻게 보면 열망이 달랐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하나씩 성공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작은 해적, 영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 이런 말을 쓰죠. 신사의 나라.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신사의 나라가 200년 전, 그러니까 18세기부터 200년 전인 16세기에는 해적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하면 통한다. 즉 이것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이것보다 비루한 삶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동네에 있는 거렁뱅이들을 모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영국 사람들이 호레이셔 넬슨, 엘리자베스 여왕, 셰익스피어, 윌리엄 토머스 모 등등의 이런 어떤 걸출한 동양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영국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니라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선의 선장, 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해적선장을 영국 해군의 제독으로 또 임명하죠. 왜? 스페인과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실전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실전적인 과실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단순히 어떤 허울 좋은 승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위대함이 아니고 우리 손에 작은 물건 하나 올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희망, 즉 말하자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을 사실 좀 동경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수란 말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저도 대한민국 같은 보수는 솔직히 싫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이 그토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300년 대영 제국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근본에는 바로 가장 큰 현실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명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알게 만든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누군지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